여기 파리올림픽 평가단으로 파견되었다는 올림픽위원회 소속의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리올림픽에서 보인 한국 대표팀 선수단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하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레오노르라고 합니다. 저는 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점이 불만이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저는 이번 올림픽 동안 선수촌과 경기장 등 모든 곳을 직접 오가며 선수들과도 직접 의사소통하다 보니 그야말로 파리올림픽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를 꼽자면 단연 한국과 중국이었는데요. 아니,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는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진 파리올림픽을 더욱 깊은 곳으로 묻어버리고 있었고, 한나라는 그런 파리를 구원해주고 있었죠. 사실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올림픽 선수촌 입소 하루 만에 완전히 갈리기도 했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 올림픽은 선수촌에서부터 많은 말썽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는 파리의 날씨가 이 정도까지 더울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선수촌 내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보안상의 이유로 창문을 아예 열지 못하도록 설계했으며 창문에는 커튼조차 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올해 파리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더웠고, 결국 강력한 햇빛은 유리를 뚫고 선수 숙소 내부로 들어와서 선수촌을 지옥 같은 찜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 부분은 바로 중국 선수단의 민폐였어요. 사실 중국 선수단은 자신들이 선수촌에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국가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중국산 에어컨들은 대다수가 작동 자체가 안 되었고, 심지어 찬바람 대신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어처구니 없는 품질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선수단은 황당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들은 햇빛을 차단해야겠다며 커다란 판지 조각들을 가져오더니 못질을 하며 창문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선수단 측은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 1위를 따놓은 수준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 선수단의 숙소를 염탐하고 정보를 빼낼 수도 있으니 창문을 전부 가리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들은 공기 흐름을 자신들의 방으로 돌리겠다며 자신들 근처 방의 통풍구와 공기통로까지 몰래 막아댔는데요. 그리고 이런 바보 같고 이기적인 방법은 그 즉시 중국 선수단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지옥을 선사했죠. 일단 다른 선수들의 방에는 공기순환이 안 돼서 더욱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환기조차 전혀 안 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선수들은 햇빛 하나 차단하겠다고 자신들의 방의 창문을 전부 막아뒀기 때문에 이는 건물 내부의 환기를 원천 차단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통 씻지도 않고 심지어 냄새가 심한 음식을 선수 숙소 안에서 먹곤 했기에 이들의 방에서 나는 악취는 스멀스멀 복도까지 번져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다른 선수들은 환기도 안 되는 찜통 같은 방에서 악취까지 맡으며 생활해야 했기에 이는 즉각적인 민원과 항의로 이어졌죠. 하지만 중국 선수단은 여전히 보안 문제를 들먹이며 지금 중국의 기밀을 빼가려고 하는 거냐는 황당한 억지만을 부려대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름도 없는 중국 선수에게 무슨 빼갈 것이 있다고 억지를 부려대는 건지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망상에 점점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인들을 보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무렵 저는 지금 당장 한국 선수촌으로 가보라는 본부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중국이라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국가를 겪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이 대체 어떤 민폐 짓을 했으면 본부까지 당황시킨 건가 해서 잔뜩 긴장한 채 한국 선수촌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선수촌 숙소에 들어가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이 묵는 숙소는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 최첨단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올림픽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냉방 효율을 극대화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창문에 커튼이 없는 문제를 기술력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한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숙소에 첨단 스마트 글라스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에어컨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둔 상태였는데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전환되거나 썬팅될 수 있게 하여 별도의 커튼 없이도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열 증가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글라스는 태양 복사의 80%까지 차단할 수 있었고, 이는 방을 더 시원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글라스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온도 조절 이외에도 스마트 글라스는 자연광을 희생하지 않고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불투명 모드에서 스마트 글라스는 자연광을 통과시키는 동안 외부인들이 방안을 볼 수 없도록 했고, 사용자의 기여도에 따라 빛의 양을 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는 다양한 색깔의 조명 기능까지 제공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최선의 수면의 질을 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 강국이었고, 이들은 이러한 최첨단 스마트 글라스쯤은 눈 감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듯 무더위와 직사광선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의 숙소에도 무료로 스마트 글라스를 보급해주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직 한국인들과 함께 건물을 쓰는 선수들만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시원한 숙소 안에서 100%의 컨디션으로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상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각종 비열한 수로 경쟁자인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심지어 중국 선수들은 선수촌 내에 위치한 간이 보건실까지 털어대며 상상치도 못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숙소에 설치한 중국산 에어컨이 고장나자 선수촌 건물 로비에 있는 응급실을 털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더위 해소를 위해 부상 치료를 위한 아이스팩과 냉찜질기를 훔쳐갔고, 결국 중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둑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응급실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이 장비를 훔쳐간 탓에 부상이나 컨디션 회복을 위해 냉찜질기를 사용하려던 선수들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은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고, 모범적인 페어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과 비교되며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 문제였죠.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화장실도 턱없이 적게 지어졌기에 선수들은 10명이 넘게 사용하는 방을 배정받고도 화장실은 단 2개밖에 없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줄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몇몇 선수들은 아예 샤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도 한국이 구원투수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욕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선수들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서비스의 품질 또한 형편없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예약 앱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만약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해도 최소 몇 달 이상은 소요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답게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완벽한 형태의 앱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물론 한국이 개발한 앱은 프랑스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했고 또 기발했는데요. 앱은 사용자가 샤워 시설이 갖춰진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긴 대기 시간 없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심지어 앱에는 이미 올림픽에서의 모든 경기가 끝나서 선수촌을 퇴실한 호실의 화장실도 전부 추가되어 있어서 선수들은 더 많은 여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만든 앱은 실시간 업데이트와 통합되어 선수들이 현재 화장실의 점유 수준을 보고 가장 편리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국 한국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선수들이 시간과 컨디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나 한국은 이 정도로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체면이 도저히 서지 않는다는 듯 더욱 놀라운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예약 시스템 외에도 자동으로 알람을 울려주는 스마트 대기열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앱은 예약자의 샤워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주고 순서가 되면 알림을 보내 선수들이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덕분에 매번 새벽마다 일어나 화장실 샤워줄을 기다렸던 선수들은 이어폰과 연동된 자동 알람으로 자신의 순서를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었고, 이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이어져
선수촌의 분위기까지 한껏 올라갔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앱은 GPS를 인식해서 근처 공중 샤워실을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샤워실은 전부 유료로 운영되긴 했지만 한시가 급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였죠. 저는 파리 시내에 이러한 공중 샤워시설이 버젓이 있음에도 도대체 시설팀은 어째서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 머리가 지끈거릴 뿐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개최국인 프랑스 측에서 해야 할 일까지 전부 해결해주며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릴 뻔했던 이번 올림픽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배려심에도 오직 한 국가만은 고마워할 줄을 모르더군요. 그리고 그 국가는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오히려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고 중국 선수단은 이러한 선수들이 전부 퇴실한 빈 숙소에 대한 샤워 예약을 일부러 여러 시간대에 걸쳐 해놓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더군요. 심지어 이들은 수건, 표지판,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사용하여 샤워실에 대한 접근을 막았는데 몇몇 중국인들은 이러한 샤워실에 별도의 잠금 장치까지 설치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샤워실을 예약한 선수들이 샤워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중국인들은 이에 한술 더 떠 공유 욕실 시설에서 음식을 먹으며 샤워를 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이들은 샤워실에서 먹은 음식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는 몰상식함을 보여주었고 몇몇 중국인들은 공유 샤워시설에 대소변까지 보고 가는 등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선수들을 경악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 선수들은 원래 안 씻기로 유명하고 이들에게는 항상 정체불명의 땀 냄새와 음식 향신료 냄새가 섞여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악취가 풍겨왔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막상 선수들이 샤워를 위해 공용 화장실을 예약하니 자신들만 안 하면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는지 앱이 생기자마자 이러한 민폐짓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러한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열악한 화장실 시설과 맞물려 다른 선수들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이에 대해 올림픽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주의를 주고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저는 정말이지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국가임에도 어떻게 양국이 보여주는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뒤이어 더욱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대로 생각을 멈추고 말았죠. 그건 바로 한국이 선수촌 근처에 개방해 놓은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채식 위주의 식단은 운동선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엄청난 비판을 받곤 했어요. 실제로 제가 직접 맛본 올림픽 선수 식단은 이게 세계 최고를 겨루는 프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음식인지 아니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부실했죠. 그렇게 이런 형편없는 음식으로 어떻게 제 실력을 발휘하냐며 각 참가국들에서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거론되던 그때 한국은 이번에도 놀라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은 코리아 하우스를 통해 정통 한식 요리사들이 직접 만든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글로벌적인 인정을 받는 식품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각종 한국 음식들을 내놓았거든요. 이는 파리 올림픽의 비싸고 영양가 없는 식단과 맞물려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나 한식 도시락 중에서도 불고기 도시락은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얇게 썬 쇠고기를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후추의 혼합물에 재운 다음 완벽하게 구워낸 요리인 불고기는 달콤함과 고소함이 적절하게 조화된 매력적인 맛 덕분에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한식 도시락의 가장 큰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양한 반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파리 올림픽의 부실한 식단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한식 도시락에는 고기 요리를 포함해서 구운 닭고기, 두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공급을 보장했는데요. 또한 시금치 무침과 콩나물 무침, 무절임 등 다양한 반찬으로 다양한 맛과 영양, 식감을 제공하기도 했기에 선수들은 질릴 틈이 없이 한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식 도시락은 정말로 완전식품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도시락에는 제철 과일 또는 송편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간식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소소한 재미는 선수들 사이에서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이러한 한식 도시락은 프랑스 현지에서도 극찬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개최국인 자국보다 참가국인 한국의 음식이 더 인기가 많다는 것에 대해 미식의 국가로서 자존심이 꽤 상할 법도 했기에 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식 도시락은 음식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프랑스인들마저 굴복시킬 만한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한식 도시락은 식혜와 같은 달콤한 한국의 전통 음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했을 뿐더러 디저트로 호떡과 약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토핑이 들어있는 팥빙수까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디저트에 상당히 진심이었던 프랑스인들에게 꽤나 획기적으로 다가왔고 프랑스에서는 도시락에 이러한 디저트가 포함되는 경우가 전혀 없기에 한식 도시락의 이러한 재미있고 놀라운 퀄리티는 미식의 국가 프랑스마저 감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식 도시락의 엄청난 인기에 더불어 한국의 식품 브랜드의 음식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은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보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 부스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특히나 비비고 브랜드에서 개최한 부스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비비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비비고 비빔밥은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어요. 다양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매력적인 고추장 소스가 아름답게 조화된 비빔밥은 신선한 재료와 맛의 조합이 한국 음식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만둣국도 빼놓을 수 없었죠. 고기와 야채가 섞인 한국 만두로 만든 국물인 만둣국은 국물 요리에 대한 이질감을 갖고 있던 프랑스 현지인들조차 감탄하게끔 했을 정도로 풍미가 가득했고 결국 관광객들은 풍부한 육수로 맛을 낸 국물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비워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코리아 하우스의 엄청난 인기에 누군가는 그대로 숟가락을 얹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 또한 이러한 한국의 행사를 그대로 따라해서 부랴부랴 중국 음식을 홍보하려고 했거든요. 정말로 처음에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꽤 많은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중국 부스로 향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급조된 부스는 즉각적인 소음을 유발했죠. 일단 중국은 한식 도시락을 그대로 따라한 중식 도시락을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제공한 중식 도시락은 현저하게 기름지고 영양균형이 부족하여 운동선수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는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었고 많은 음식들이 튀겨지거나 지나치게 양념되었거든요. 지나치게 양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낮은 품질의 재료를 숨기기 위함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형편없는 품질의 재료는 전부 시들고 푸석푸석한 중식의 식재료가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 같았죠. 중국 부스에서 내놓은 채식주의자 식단에는 두부나 야채를 두꺼운 반죽에 그대로 튀긴 음식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튀긴 음식이 채식주의자의 식단인지 이해가 안 가서 중식의 처참한 수준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가 내놓은 올림픽 선수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아예 무가치했다면 중식 도시락은 무가치를 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위생이었는데요. 중국인 요리사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그 손으로 그대로 돈을 만진다던가 코를 후빈다던가 하며 경악스러운 위생관념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그는 중국 부스 옆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화장실에는 손을 씻을 만한 세면대가 없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온 손으로 그대로 음식을 만지더라고요. 포장 용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중국은 어디까지 원가 절감을 할 생각인지 분명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각각 주문했음에도 한 개의 용기에 모든 음식을 몰아서 줬는데요. 심지어 몇몇 중국인 요리사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회용 용기를 물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등 정말 처참할 정도의 위생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음식 부스의 대미를 장식한 건 다름 아닌 이들의 기괴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중식에 기름지고 영양가 없는 불량식품을 제외하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중화피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피자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곧 이 피자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은 피자에 돼지 귀나 오리발 같은 기괴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모르고 돼지 귀를 한 입 베어문 관광객은 그 자리에서 토를 하며 부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죠. 또한 이들이 고단백 비건 음식이라고 내놓은 음식도 가관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샐러드처럼 보였던 중국식 샐러드는 알고 보니 벌레와 곤충이 듬뿍 들어간 곤충 샐러드였거든요. 이 샐러드 안에 곤충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운동선수들과 방문객들은 그들이 벌레를 먹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벌레를 음식에 집어넣었음에도 적절한 표시나 경고 문구를 전혀 고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 부스는 개장과 동시에 토범벅의 음식물 쓰레기들로 난장판이 되었고 결국 맹렬히 항의를 하는 사람들과 이에 맞서 침을 튀어가며 고성을 내지르는 중국인 요리사들로 인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중국 부스의 기괴하고도 터무니없는 모습은 곧바로 외신들에 의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고 일부 국가들의 외신에서는 이러한 중국 음식을 불량식품과 음식물 쓰레기라고까지 혹평하며 중국의 수준 낮은 모습을 비꼬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해서 자국의 음식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이는 최악의 악수로 작용했고 국제적인 망신만 당한 채 요리들은 폭염 속에 방치만 될 뿐이었던 거였죠. 당연하게도 중국 부스의 형편없음을 인지한 수많은 인파들은 그대로 한국 부스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국가인지 밤이 되자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의 카스포차가 개장함과 동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안주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이러한 맥주와 함께 음식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한국식 방법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결국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맥주와 안주를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비비고는 맥주와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만두를 제공했고 이 만두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야채, 심지어 새우나 치즈 같은 다양한 속이 들어있는 놀라운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만두에 고기만 들어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고 결국 코리아하우스에 모인 관광객들과 선수들은 한국 만두의 바삭한 식감과 기호에 맞는 속재료를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은 치킨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답게 코리아하우스에서 선보인 냉동치킨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했어요. 부스에서는 매운맛과 간장마늘 맛을 포함한 다양한 양념치킨 제품을 제공했고 이러한 바삭한 껍질과 육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맥주와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CJ 부스에서 제공하는 파전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 해산물 또는 김치와 함께 만들어지는 파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상당한 매력을 자랑했고 파전의 감칠맛과 김치전의 약간의 매운맛은 맥주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했어요. 심지어 CJ가 마련한 부스에서는 꽤나 유명한 올림픽 선수들까지 나서서 내일이 없다는 듯 맥주와 함께 파전을 흡입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들과 인터뷰를 시작하니 이들은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품질의 안주를 준비해서 맥주를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렇듯 한국이 술을 참을 수 없게끔 최고의 안주를 들고 나온 것을 보니 이건 한국의 올림픽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법이 확실하다며 맥주를 들이켜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역시나 실력 있는 나라는 어떤 위기의 상황도 기회로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구나 싶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개최국인 프랑스보다도 더 많은 국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의 성공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군요. 이들은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프랑스와 비교돼서 더 민망해진다며 한국이 파리올림픽을 위해 헌신해준 공로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라면 프랑스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참가국들은 다 이해해줄 거라며 원래 올림픽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만약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특이 행동을 했다간 불이익을 가할 거라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올림픽 위원회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는 올림픽 개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니 개최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구나를 깨닫고 좌절하고 말았죠.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배우기는커녕 질투만 하는 프랑스의 미래는 너무나도 암담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